안녕하세요. 20대 후반으로 광주에 살고 있습니다. 옛말에 사돈이 땅을 사면 배 아프단 소리가 있잖아요. 로또가 당첨되면 사돈의 팔촌까지 연락 온다는 말도 있고요. 자기가 노력해서 일궈낸 것도 아니면서 다른 사람의 돈, 행운 좋다는 것은 다 샘내는 심보. 주변에 한두 명은 보셨을 것 같습니다. 저희 시어머니가 그랬거든요. 주변에선 그런 저희 시어머니 보고 도둑놈 심보라고 하는데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생각을 하셨는지 제 이야기 좀 들어주세요. 아빠, 정말 고시원 인수하게? 아빠는 공무원 정년을 채우시고 몇 년 전 퇴직하셨습니다. 안정적인 노후 자금으로 연금이 나오지만 그동안 직장일하며 시도하지 못했던 사업에 대한 욕심을 내셨어요. 시간적 여유가 있는 직장을 다니셔서 재테크 수업도 열심히 듣고 다방면에서 공부를 많이 하셨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고시원을 인수한다 하셨죠. 경험이 있던 것도 아니고 전혀 연관성 없던 일이라 다소 당황한 건 저뿐만이 아니라 엄마도 마찬가지셨어요. 여보, 갑작스레 그게 무슨 말이에요? 고시원이라뇨. 그걸 인수해서 뭘 어쩐다고요? 내가 곰곰이 생각해봤는데 우리는 아직 젊은데 이렇게 놀고 있을 수 없고 그렇다고 건물을 살 재력은 되는 것도 아니잖아. 건물을 사는 건 아니지만 매달 월세처럼 고시원비 받고 매일 관리하러 오가면 운동도 되고 일석이조잖아. 아빠는 미리 이것저것 알아보신 듯 술술 울프셨어요. 엄마랑 전 당황스러웠는데 아빠 말을 들어보면 일리가 있어 보였습니다. 아빠는 젊은 시절 월세 얻을 보증금도 없어 고시원 살았다던 시절을 떠올렸다 해요. 요즘에도 다양한 이유로 고시원을 선호하는 젊은 연령층이 많다는 이야기도 덧붙이셨죠. 단순히 하고 싶다고 말씀만 하셨다면 온 가족이 만류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아빠는 나름 체계적으로 다방면에 알아보셨더라고요. 우선 안정적으로 고시원을 운영하려면 몇 가지 조건이 있어. 하나는 방이 많은 고시원을 인수해야 한다는 점이야. 수익이 곧 방 개수와 연결되니까 중요한 부분이지. 그리고 그 다음은 원룸 형식으로 샤워실과 화장실이 방에 함께 있는 구조여야 해. 원룸은 너무 부담되고 일반 고시원은 작다고 느끼는 사회초년생을 타겟으로 한다면 충분히 승산이 있어. 아빠는 정말 많이 알아보신 것 같았습니다. 꾸준히 매물이 올라오는 것도 알아보시고 아빠가 그동안 모은 돈으로 매매가 가능한 가격대와 방의 개수, 그리고 화장실 유무에 대한 부분까지 체크하셨어요. 거기에 덧붙여 각 방마다 에어컨을 설치한다 말씀하셨죠. 또한 운영 방안도 미리 생각해 두셨는지 컵라면이나 라면, 계란, 김치, 밥, 토스트 같은 기본적인 식사는 제공한다고 하셨어요. 알아보니 실질적으로 배달시키거나 포장해 와 먹는 경우가 더 많지만 그래도 있고 없고 차이는 크다고 말입니다. 하나 둘 아빠의 계획을 듣고 있다 보면 괜찮은데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다만 엄마는 그동안 살림을 하며 지내셨고 아빠 은퇴하면 운동을 함께 다니며 여유로운 삶을 살고 싶으셨다가 급작스럽게 사업 내조를 하게 되자 조금 당황하시는 눈치셨습니다. 그래도 어쩌겠어요. 한다면 하는 성격의 아빠인걸요. 엄마는 내심 마음에 안 들어 하셨지만 불도저 성격의 아빠답게 척척 밀어붙이셨답니다. 여보, 성공했어. 이번 달 벌써 만석이야. 네, 벌써요? 생각보다 빠르네요. 그동안 수고했어요. 애들도 분가해서 심심했는데 산책 삼아 걸어 나와서 청소하고 여기저기 손보고 하니 당신하고 하는 이야기도 더 많아지고 좋네요. 아빠가 고시원을 인수하고 한 달가량 이곳저곳 손을 봤습니다. 도배를 새로 하고 기존 고시원에서 제공하던 침대 프레임만 남기고 시트는 다 바꿨어요. 잠자는 곳이 좋아야 만족스럽게 계속 연장한다는 말도 덧붙이셨고요. 다행히 에어컨이 설치된 곳을 인수해서 큰 공사는 안 해도 됐어요. 화장실은 냄새 방지 트랩이 설치 안 되어 있어서 냄새가 올라오는 방들도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도 빠짐없이 체크하며 제가 봐도 이 정도면 괜찮겠다 싶을 정도로 최상의 컨디션을 만들었어요. 오픈하고 3달이 채 안 되었는데 100개가 넘는 방이 다 나간 것이죠. 3층부터 5층까지 운영되고 있어서 방 개수가 정말 꽤 많았거든요. 방 크기에 따라 금액 차이가 있었어요. 금액대가 40만 원부터 2인이 가능한 방은 70만 원까지 다양했으니 한 달에 벌어들이는 금액이 꽤 컸습니다. 물론 전기세나 수도세가 일반 가정보다 훨씬 많이 나갔지만 사실 그러한 부수적인 부분들을 빼고 부모님 2분이 분리수거도 하고 청소도 했기에 고스란히 수입으로 잡혔어요. 방이 꽉 차서 돌아가니 주위의 평도 좋아지고 대기가 생길 정도로 정말 빠르게 자리 잡았습니다. 저에게 금액을 알려주신 건 아니지만 최하 가격대로 측정해도 한 달 4천만 원이 넘으니 못해도 3천만 원 이상 수익이 생긴다 짐작하기만 했어요. 사돈 어른 퇴직하시고 안 심심해 하시니? 안 사돈 어른은 하루 종일 같이 있으려면 숨 막히겠다. 한 달에 한 번 시댁에 가서 가족들과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한 달 만에 얼굴 보는데 이런 말을 면전에서 할 정도면 어떤 시어머니인지 성품은 말 안 해도 감 오실 것 같아요. 늘 사연으로 듣던 시월드의 그런 시어머니, 저희 시어머니도 더하면 더했지 어디 내놓아도 전혀 빠지지 않는 성품을 지니셨거든요. 부부가 함께 있는데 숨 막히다뇨. 그럼 어머님은 아버님 퇴직하시고 집에 계실 때 숨 막히셨나 봐요. 톡 쏘아붙이고 싶은 마음도 있었어요. 그런데 말해 뭐해요? 답정너가 딱 저희 시어머니라 그러던 말든 자기 하고 싶은 말만 하셨습니다. 결혼 초에는 고구마 100개 먹은 것처럼 속이 답답하고 숨이 꽉 막혔는데 결혼하고 3년째 꾸준히 저러시니 이제는 여전하시구나 싶은 지경이죠. 물론 여전히 고구마 5개쯤 먹은 느낌은 들지만요. 장인어른이 왜 심심해? 그동안 모은 돈으로 사업하시는데 엄청 바쁘셔. 장모님도 그동안 집에서 살림만 하시다 사람들 만나고 움직이시니 마음에 들어 하시는 눈치고. 사업? 사돈어른 사업 시작하셨니? 왜 말 안 했는데? 어떤 건데? 뭐 하시는데? 아우 답답해. 빨리 좀 이야기해. 이 애미 숨 넘어가겠다. 은퇴하고 심심해하는 아빠. 그런 아빠가 항상 집에 있어서 답답해하는 엄마를 기대하셨는지 사업하신다는 말에 눈이 번쩍 뜨인 느낌이었습니다. 귀를 쫑긋 세우시더니 저희가 하는 말에 이처럼 관심을 보이고 속사포처럼 질문을 쏟아내는 건 정말 처음이었거든요. 어떤 사업을 왜 시작했는지부터 어디에서 무얼 하는지, 벌이는 괜찮은지, 그동안 경험도 없었는데 무슨 생각으로 덤볐는지 등등 궁금한 게 정말 많아 보였죠. 고시원? 아니 많고 많은 사업 아이템 중에 웬 고시원이니? 그게 돈벌이가 돼? 고시원을 한다는 소리에 못 믿는 눈치셨어요. 사실 저도 처음에 아빠가 고시원 한다고 이야기했을 땐 정말 미니 침대 하나 겨우 들어가는 방, 그리고 그 침대만큼의 여분 정도로 생각했거든요. 그동안 TV 드라마에서 보는 고시원 이미지 역시 벌이가 넉넉지 못하는 사회 하류계층 사람들이 머무는 곳으로 보여지는 장면들도 있었으니까요. 저 역시도 그랬으니 시어머니의 반응이 이상하게 보이는 건 아니었어요. 엄마, 말도 마. 장인어른이 오픈하고 3개월 만에 100개가 넘는 방이 다 나갔어. 지금도 대기가 10명 가까이 될 정도로 엄청 운영이 잘 되고 있는걸? 방이 100개가 넘어? 어머, 그럼 돈이 얼마야? 고시원 방이 얼마 하니? 20만 원 정도 하니? 어머, 얘 20만 원으로만 잡아도 2천만 원이 넘는구나. 사돈어른 대박 났네, 대박 났어. 신랑이 저희 아빠가 고시원을 하고 방이 100개가 넘는 정도라고 사실을 알렸어요. 디테일한 부분들은 시어머님이 궁금해하시는 사항도 아니셨고 말한다고 해도 관심거리는 한 달에 얼마를 버냐가 전부였기에 말할 필요성도 못 느꼈죠. 사실 말할 필요도 없고요. 신랑이 100개가 넘는 방이 다 나갔다는 소리를 하자 아니나 다를까 아빠 벌이가 얼만지
1년에 얼마를 벌 수 있는지 계산이 들어가더라고요. 어이가 없어서 대꾸할 같지도 못 느꼈어요. 원래 성품이 그러신 분이니까 또 이야기하기 좋은 이야기거리 하나 물었구나 하는 생각만 했답니다. 아니, 한나야. 너는 사돈 어르신이 사업을 하신다면 사업을 하신다. 잘 됐으면 잘 됐다. 왜 말을 안 하니? 사업 잘 되신 지 꽤 된 것 같은데. 아니, 그걸 이제 이야기하면 어쩌라는 거야? 청취자분들이 들으셔도 어이없으시죠? 실제로 들었던 저는 오죽했겠어요? 아빠가 사업한다는 이야기를 왜 해야 하는지 알 수 없고 잘 되고 있다는 이야기를 전할 이유는 더더욱 모르겠으니까요. 사실 그렇잖아요. 물론 사돈끼리 서로 왕래하고 명절에 선물도 주고받고 안부 전화도 하고 잘 지내시는 분들이 있다는 것은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경우가 다르거든요. 결혼 전 상견례 때 양가 부모님이 뵌 게 처음이고 결혼식 때 본 게 두 번째, 그리고 결혼 3년이 될 때까지 저희 친정 부모님 안부를 물으신 적 없고 서로 밥 한 번 먹은 적 없습니다. 저희 친정 부모님은 사돈하고 잘 지내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약속 자리 잡으라고 하셨지만 굳이 그럴 필요 없다고 제 선에서 잘랐거든요. 상견례 때 시어머님이 하신 게 있는데 어떻게 또 저 때문에 부모님이 그 곤욕을 치러야 하는지 저는 굳이 그러고 싶지 않았죠. 부족하지 않게 키웠지만 가정을 이루고 서로 맞춰가는 게 서툴 겁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사돈어른. 네, 그럼요. 우리 아들이 좋아 죽고 못 산다고 해서 시키는 결혼인데 서툴러도 제가 잘 가르치며 살아야죠. 상견례 때 일입니다. 보통 서로 자식을 잘 보이게 하려는 자리가 아니라 다소 부족하지만 잘 부탁드린다. 너그럽게 아이들을 돌봐달라는 말하는 게 부모 아닌가요? 저희 친정아빠는 혹시라도 제가 책 잡힐까봐 부족하지 않게 키웠지만 서툰 부분들이 있을 테고 그런 부분을 잘 토닥여달라는 건데 역시 시어머니 관점은 달랐죠. 아들이 좋아하니까 결혼시키는 거다라는 말, 제가 부족하다는 말 맞죠? 어찌나 어이가 없던지. 아빠도 당황하는 눈치였지만 이렇다 할 대꾸는 하지 않으셨어요. 분위기를 해치지 않으시려 했고 전체적인 말 스타일이 저런 식이라 공무원 하시며 많은 사람을 만난 아빠가 시어머니의 성품을 이미 꿰뚫어 보셨더라고요. 그 사이에 손에 땀이 나고 불편한 건 저뿐이었습니다. 그런 자리를 굳이 또 만들 필요 없어서 아빠가 종종 안부 묻겠다, 식사 자리 마련해야 하시면 제 선에서 더 진행하지 않았어요. 시어머니요? 아빠랑 다르게 밥 한번 먹자던가 안부 묻는 일 하나도 없으셨죠. 제게도 그랬지만 신랑을 통해 들었던 적 없고요. 신랑 선에서 저처럼 자른 게 아닐까 생각해 보실 수 있지만 시어머니 성품이라면 다이렉트로 제게 말하실 뿐이라는 거 저도 이제 알거든요. 아이고, 그렇게 사업 잘 나가면 내게도 말을 해줘야 하는 거 아니니? 사돈 좋다는 게 뭔데? 어쩜 사업이 잘 되는데 인사 한 번 없고 안부 한 번을 안 묻니? 시어머니는 아빠가 사업이 잘 되자 배 아파하셨습니다. 말끝마다 사업 잘 되는데 왜 아무 말도 안 했냐? 서운하다. 사돈 어른이랑 밥 한 번 먹을 자리 한 번 마련해라 등등 지속적으로 절 괴롭혔어요. 시어머니는 평소에도 무언가 꽂히면 원하는 걸 얻을 때까지 물고 늘어지는 성격이었죠. 상견례 이야기를 듣고 청취자분들 중에는 아마 그때 없지 어떻게 결혼까지 진행했대? 의아해 하실 수도 있는데요. 그런 성격을 너무나 잘 아는 신랑은 당신 엄마지만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연애 때도 그랬고 제게도 그렇게 말했고 결혼 후에도 딱 할도리만 하는 정도였어요. 그런 신랑의 눈에도 너무 어이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엄마, 장인어른 잘 된 게 왜 배 아파? 왜 못 잡아먹어 안달이야? 장인어른 잘 된 걸 왜 엄마가 알아야 하고 뭘 말해야 하는 건데? 무슨 소리야? 내가 왜 배가 아프니? 사돈이 남이니? 사촌이 땅 사면 배가 아프다는 건 남이니까 배 아플 수 있는 거지만 사돈이 남이니?
자식을 서로 나누어 가졌는데 이보다 더 깊은 인연이 어딨다고 그러니? 엄마, 그게 무슨 소리야? 그런 말 마라. 한나한테 볼 면목 없게 왜 그래? 결혼할 때 왜 집안을 보라고 하는데 집안끼리 합쳐지는 게 결혼이기 때문이야. 니네가 아직 어려서 뭘 모르긴 모르네. 제가 나서서 뭐라고 하고 싶었지만 신랑이 듣기 민망했는지 저한테 볼 면목 없다며 말을 딱 잘랐어요. 저 역시도 어이없어 뭐라고 하고 싶었는데 말할 대꾸도 없는 논쟁거리고 신랑이 중간에서 컷해서 나가자고 잘라놓은 과일도 다 안 먹고 자리에서 일어났거든요. 진심으로 오는 차 안에서 연신 미안하다며 저 볼 면목 없다고 말하는 신랑이 어찌나 안쓰럽던지. 부끄러움을 모르고 하고 싶은 말은 다 내뱉는 시어머니와 너무 상반되게 풀 죽어 있는 신랑 모습을 보니 마음이 좀 아팠습니다. 그렇게 다시 일상으로 돌아갔어요. 아빠가 하는 고시원이 잘 되자 또 다른 곳으로 분점을 내신다고 해서 여기저기 알아보러 가실 때 저를 데리고 가셨습니다. 규모가 좀 작으면 혼자 운영할 수 있을 테고 지금 재택으로 하는 일보다 수입도 안정적이고 훨씬 더 나으니 아빠가 투자해 줄 테니 수익금의 일부를 아빠에게 주고 나머지는 제가 관리하라고 배려해 주셨어요. 그렇게 돈 모아 또 분점을 내서 운영하면 된다고 하시면서요. 아빠의 고마운 제안에 한동안 바쁘게 여기저기 고시원 매물 나온 곳마다 찾으러 다녔습니다. 그래서 시어머니가 한 말은 까맣게 잊어버리고 한 달 정도 지났을까. 시어머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한나야, 바쁘니? 아니요, 어머님, 말씀하세요. 통화 가능해요. 아니, 내가 이사갈 집을 알아봤는데 친정에 이야기해 줄래? 네? 어머님이 집 알아보셨는데 그걸 왜 친정에 이야기해요? 시어머님 요지는 그랬습니다. 사돈은 즉 가족이다. 집안과 집안의 결합이 결혼인데 저랑 신랑이 한 가정을 이루는 순간 두 집안은 하나가 된 거라고요. 그래서 하는 말이 가족끼리는 공평하게 나누어 써야 한다 했습니다. 지난번 아빠 사업 잘 된다고 했을 때 서운하다고 왜 말 안 했냐고 방방 떴던 이유가 우리는 가족인데 사업 잘 돼서 돈방석에 앉아놓고 나 몰라라 입 싹 씻었다는 게 서운했다는 말도 덧붙였어요.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아빠 사업하려고 모은 돈은 젊었을 때부터 노후 대비한다고 월급에서 일정 금액을 꾸준히 적금 들어 놓은 거였어요. 고시원을 인수하고 방이 다 나가기까지 밤낮으로 수리했고요. 오픈한 지 3개월도 채 안 돼 방이 다 나가기까지 엄마 아빠가 매일 아침 고시원으로 출근해서 분리수거하고 청소하고 매일같이 바쁘게 산 거 저는 누구보다 잘 알거든요. 어디까지나 아빠의 노력이고 수고인데 그게 왜 시어머니가 탐내고 있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었죠. 상견례 때 사돈 어른이 한 말이 맞구나. 네가 서툴다고 하는데 딱 그 짝이야. 네가 아직 어려서 뭘 모르는 모양인데 사돈끼리는 누가 잘 되면 공평하게 나눠 쓰는 거야. 사돈네는 집도 있고 사업체도 있으니 노후 걱정 없잖니. 그런데 우리는 아니잖니? 아직도 전세로 있어서 다다음 달이면 전세값 올려주거나 이사 가야 하는데 얼마나 안타깝니? 사돈 어르신도 우리가 이렇게 사는 거 알면 마음 아파하실 거야. 하나밖에 없는 사위 엄만데 번듯한 집 하나 없다는 게 얼마나 속상하시겠어. 내가 마음에 드는 집 하나 알아봤으니 안사돈에게 이야기 전해주렴. 사돈끼리는 서로 돕고 사는 거야. 자식을 나눴는데 이 정도는 당연한 거 아니니? 와우. 믿을 수 없는 시어머님 논리에 입이 딱 벌어졌어요. 사람이 당황하면 말문이 턱 막힌다던데 제가 지금 그 느낌을 알 수 있겠더라고요. 어떻게 대꾸해야 할지 적당한 말이 생각 안 났어요. 따져야 한다 생각하실 수 있는데 어느 정도 말이 통한다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건 상황이 달랐어요. 결혼을 하면 너희가 한 가정을 이루는 것처럼 부모도 한 가정을 이루는 거다. 핵가족은 부부와 아이까지 말하는 거라면 대가족은 양부모님과 사돈까지가 가족의 범위라고 말이에요. 워낙 그럴싸하고 당당하게 이야기하시면서 서운하지만
이해할 수 있다는 말도 더 하셨습니다. 이제 사업 잘하는 거 알았으니 이제부터라도 공평하게 나눴으면 된다고요. 어머님, 말이 지나치세요. 가족이요? 언제부터 저희 부모님이 어머님이랑 가족이셨어요? 가족이면 결혼하고 3년인데 그동안 밥 한 번 먹자 잘 지내니 안부 한 번 묻지도 않으셨잖아요. 저희 아빠 사업 잘 된다고 하니 왜 이제 와서 가족 타령하세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전화 먼저 끊겠습니다. 더 이상 이야기해봤자 속만 터질 것 같아 제 말만 하고 끊었습니다. 또 전화가 왔는데 받지 않았고요. 문자로 지금 네가 당황해서 마음이 상했나 본데 안 싸던 어른께 말해보렴. 내 말이 틀렸나? 정말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이렇게 말했어요. 엄마에게 전화하기도 창피해서 신랑에게 전화했어요. 이 사태를 누구에게 말하기도 창피하고 그래도 신랑은 알고 있어야 한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물론 신랑이 들으면 미안해하고 부끄러워한다는 거 알아요. 그렇다고 시어머님이 하신 거 저만 알고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계신 이상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전화하고 괴롭히고 콩고물 하나라도 받아먹으려고 저를 닥달하는 게 불보듯 뻔했거든요. 그걸 견딜 자신이 없어 신랑에게 도와달라는 셈이었어요. 중간에서 컷해줄 사람이 필요했으니까요. 자기야, 어머님 전화 와서 이사갈 집 봤다고 우리 엄마한테 말해달래. 가족끼리 공평하게 나눠 쓰는 거라고. 우리가 어려서 아직 뭘 몰라서 그런다며 시어머님 아직 집도 없는 거 우리 엄마 아빠가 알면 속상해서 집보다 더한 것도 해주실 거라는 말씀도 하시더라. 시어머니가 저에게 했던 말 하나도 빼지 않고 다 전달했습니다. 정말 집보다 더한 거 해주시고 차도 그럴싸한 걸로 해주시겠지만 사람이 양심이 있으니 집으로도 만족한다고 하셨고요. 기억나는 대로 적는 거지만 이보다 더 어처구니 없는 말도 참 많이 하셨어요. 도무지 제 생각으로는 할 수 없는 참신하게 이상한 생각들이라 들었던 말 중 기억나는 건 이 정도입니다. 신랑은 가만히 듣고만 있더니 한숨을 푹푹 내쉬었어요. 저도 누구에게 말 못하고 답답한 심정인데 당신 엄마가 그런 말들을 쏟아부었으니 저보다 더 답답하고 대책도 없었겠죠. 띵동. 이 시간에 누구지? 자기 뭐 시킨 거 있어? 나? 어제 택배 시킨 거 있는데 늦게 배송 왔나 보다. 8시가 넘었는데 택배 기사님들 수고하시네. 나 씻고 나올게. 당신이 택배 좀 집에 들여다 줘? 저녁을 다 먹고 상을 치운 뒤 막 씻으려던 참이었어요. 늦은 시간이고 식사도 마쳐서 집에 올 사람도 없는데 갑작스레 띵동하는 소리에 저랑 신랑 모두 놀랐어요. 곰곰이 생각해보니 어제 주문한 게 있는데 오늘 물량이 많아 배송 시간이 늦어진다고 기사에서 봤는데 그래서 그런가 보다 했었어요. 신랑에게 가져다 달라고 이야기하고 저는 씻으러 막 욕실로 들어갔습니다. 엄마가 이 시간에 뭔 일이세요? 아니, 니들은 내가 뭐 잡아먹기라도 한다니? 왜 둘 다 전화를 안 받고 그러니? 씻으러 욕실에 들어가 옷을 막 벗으려던 찰나 거실에서 들려오는 신랑 목소리에 당황했습니다. 시어머니? 이 늦은 시간에 연락도 없이 왜 오셨는지 처음에는 당황했지만 머릿속에는 딱 하나 떠올랐죠. 아, 또 우리 아빠 사업 이야기 하시려는구나. 기어이 뭐 하나라도 받으셔야 직성이 풀리실 모양이구나 하고 말이에요. 시어머님은 들어와서 앉자마자 저희들을 나무라셨어요. 왜 둘 다 전화를 안 받느냐부터 내가 전화라는 말은 사돈 어른께 전했냐, 꿀을 먹었냐, 왜 둘 다 말이 없냐 한참을 다다다 쏟아붙였습니다. 엄마 숨 좀 쉬고 이야기해. 그렇게 엄마 말만 하면 우리가 무슨 말을 해. 그래. 너 말 잘했다. 그래 재성아. 엄마가 한 이야기 사돈 댁에 잘 전했니? 무슨 말을 전해? 온감생심 넘볼 걸 넘봐야죠 엄마. 신랑은 늘 제가 시어머니가 한 말을 할 때면 한숨을 푹푹 쉬고 저에게 미안하다 말하더니 시어머님 앞에서 정말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왜 남의 것을 넘보냐며 큰 소리로 언성이 높아지더니
저 옆에 있는데 저 보기 민망하지 않냐며 그만하라고 했죠. 피도 안 섞였는데 왜 엄마랑 사돈어른이 가족이 될 수 있냐고 말이에요? 결혼을 하면 독립된 가정을 이루는 거지 가족의 의미가 커지고 부모님 두 가정이 합쳐지는 건 아니라는 말도 했습니다. 아니, 네가 어려서 뭘 몰라서 그렇다니까. 사돈어른 전화해다오. 내가 말하마. 왜 어른들 생각은 묻지도 않고 네 맘대로 이러는 건데? 엄마, 길 가던 사람들에게 물어봐요. 누가 그렇게 생각하나? 진짜 한나보기 창피해서 내가 못 살겠다. 네가 왜 못 살아? 사돈어른 잘 돼서 너희는 혜택 받으니 나까지 나누면 니네 몫이 작아져서 내게 지금 이러는 거지? 자식 낳아도 하나도 소용없다니까. 너희만 잘 사면 다야? 너희만 잘 살면 좋니? 시어머님한테 싫은 소리 하기 싫고 제가 말하지 않아도 신랑이 알아서 잘 컷해줘서 제가 나서지 않으려 했어요. 시어머님은 여전히 말도 안 되는 논리를 하셨고 제가 하고 싶은 말을 신랑이 정말 속 시원하게 다 해주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나서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신랑이 창피해서 못 살겠다 말하면서 눈물을 흘렸기 때문이죠. 평소 남한테 싫은 소리 못하고 항상 마음에 담아두는 스타일이었어요. 아마 그런 시어머님 밑에서 자라니 어떤 소리를 해도 실수할 수 있다는 생각에 말을 조심해서 하는 성격이었거든요. 대신 남의 이야기 잘 들어주고 공감해주는 것을 더 좋아했습니다. 자신이 이야기를 하면 실수할 수 있고 어떻게 말을 해야 할지 막막한데 다른 사람이 하는 이야기를 듣고 있으면 때로는 재밌고 때로는 슬프고 온전히 그 이야기에 빠져들어서 별다른 생각을 하지 않아도 시간 가는 줄 모르겠다고 했거든요. 그랬던 사람이 언성이 높아지더니 끝내 눈물을 보이는 거 아니겠어요? 연애 3년, 결혼 3년, 총 6년을 만나면서 그런 모습을 처음 본 터라 저도 사실 마음으로는 많이 놀랐습니다. 아마 어린 시절부터 시어머님한테 느꼈던 말들을 이번 일을 계기로 모두 쏟아붓는 게 아닐까 할 정도로 옆에서 보면 위태위태했어요. 더 이상 안 되겠다 생각에 제가 나서기로 했습니다. 어머니, 그만하세요. 재성 씨 눈물 흘리는 거 안 보이세요? 해도 너무해요. 아니, 얘는 지금까지 입에 풀칠한 것처럼 가만히 있다가 한다는 소리가 너무하세요? 시애미한테 그게 할 소리니? 그러게 이 애미가 안 싸던 애게 전화라는 말 전했으면 내가 이 밤에 여기까지 오겠어? 어머니 저희 부모님과 어머닌 남남이에요. 기생충같이 뭐 하나라도 받으려 하시지 마시고 어머님이 지금까지 그러셨던 것처럼 저희 부모님 신경 쓰지 마시고 어머님 알아서 사세요. 저희 부모님 덕 볼 생각 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오늘 시간 너무 늦었으니까 이만 집으로 돌아가 주세요. 저희도 쉬어야 내일 출근해요. 말을 길게 해도 어차피 들리지 않을 것 같아서 핵심이 되는 내용을 생각한다는 게 기생충이 생각이 났습니다. 혼자서는 아무것도 못하면서 어디에 빌붙어서 먹고 사는 기생충. 지금 어머님이 저희 아빠 사업 잘 되니까 뭐 하나라도 얻어보려는 심보가 딱 그 짝이었거든요. 신랑이 울고 있어서 빨리 끝내고 싶어 덕볼 생각 마시고 빨리 가라고 내쫓다시피 일어나라고 소파에 앉아 계신 어머니 한쪽 팔을 들며 일으켜 세웠습니다. 예, 이거나. 누가 여기서 산다니? 너 시애미한테 말이 청산유수처럼 술술 나오는구나? 그렇게 술술 내뱉는 말 나한테 하지 말고 안 싸던 양반에게 전하라니까. 대체 왜 말을 못 알아먹니? 어머니, 그런 소리 하실 거면 다신 저희 집 오지 마세요. 그동안 어머니 덕 본 것도 없고 앞으로 덕 볼 일 생길 정도로 어머님 잘 되셔도 저희 바라지 않을게요. 어서 나가주세요. 신랑은 어느 순간 울음을 멈추고 제가 하는 이야기를 가만히 듣고 있었습니다. 신랑도 시어머니가 너무하다는 걸 아니까 뭐라고 말리지 못하더라고요. 그리고 신랑이 이야기해도 안 들으실 거 뻔하고 어쨌든 지금 어머님 보내야 저희도 쉬던 이야기를 더 하던 할 테니까요. 그리고 정말 시어머님이 잘 된다 하더라도 바랄 생각이 없었습니다. 우스갯소리로 시댁에서 1억을 주면
연봉 1억이라 생각하고 잘하겠다는 말이 인터넷에 나돌더라고요. 그런데 전 이런 시어머님이 10억을 준다 한들 제 명에 못 살지 싶습니다. 어차피 그 돈 내 돈 아니니 안 받고 속 편하게 살고 싶으니까요. 뭐라고? 네가 지금 네 아빠 사업 잘 돼서 돈방석에 앉으니 눈에 뵈는 게 없구나. 그렇게 가족끼리 나눠 쓰기 싫으면 뭐하러 가족하니? 너 안 되겠다. 재성이랑 이혼해. 저희 아빠 사업 잘 돼서 콩고물이라도 받아먹으려는 속셈이시면 앞으로 안 보고 살겠다는 말에 시어머님이 노발대발 성을 내셨습니다. 아파트가 다 떠나가라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시며 개거품을 무셨거든요. 저도 그렇게까지 말씀하실 줄 몰랐는데 눈앞에서 보니 어머님이 내쫓겠다는 그 당당함도 한풀 꺾였어요. 어떻게 하지 싶을 정도였거든요. 정말 얼마나 크게 소리치셨는지 인터폰으로 앞집, 윗집, 아랫집에서 저희 집에 무슨 일 났냐고 문의가 들어왔다며 경비실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죄송하다고 연신 말하며 저도 이제 그런 시어머니가 부끄러워졌습니다. 엄마! 그래, 재성아. 너 한나랑 이혼해라. 제가 아주 지 아빠 사업 잘 되니까 시애미가 사람으로 안 보이나 보다. 내가 이런 대접 받으려고 너 결혼시켰니? 아휴, 내 팔자야. 아이고, 아이고. 엄마, 내가 연을 끊을 사람은 한나가 아니라 엄마야. 한나 이야기 하나도 틀린 거 없어. 나는 자식이라 그동안 참고 살았는데 한나는 무슨 죄야? 한나는 나 없어도 어디 가서 잘 살 아이지만 나는 한나 없이 못 살아. 엄마 없이는 살아도 한나 없이는 못 산다고. 다신 찾아오지 말고 연락도 하지 마. 옆에서 신랑이 하는 말을 듣고 있다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 단호하면서도 낮고 조용한 목소리로 화나지 않고 말하는데 그게 오히려 더 싸늘하면서 무섭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시어머님도 그렇게 느끼셨는지 말을 무섭게 한다며 오늘은 이만 돌아갈 테니 다음에 이야기하자며 급하게 가방을 챙기시면서 나가셨어요. 그리고 내심 감동했죠. 저 없이 못 산다는 말이 어찌나 사랑스럽게 들리던지. 그 와중에 신랑이 안쓰럽고 사랑스럽고 안아주고 싶고 복잡했습니다. 하지만 별다른 말은 하지 못했어요. 평소 같았으면 아무 일 없는 것처럼 제잘제잘 옆에서 떠들었을 저이지만 정말 6년 동안 처음 보는 모습에 저도 놀랐거든요. 대신 조용히 옆에 앉아 손을 잡아줬습니다. 신랑도 그런 저의 마음을 아는지 제 손을 잡고 제 어깨에 기대었고요. 그렇게 한참을 둘이 앉아 있었어요. 재성아, 한나야, 나 좀 도와다오. 엄마 또 그 소리야? 시어머님이 집에 와서 한바탕 소란을 피우고 간 지 6개월이 흘렀을까요? 그동안 아무 소식도 없고 왕래도 없었는데 갑작스레 시어머님이 집으로 찾아오셨습니다. 문 앞에 어머님이 계신 거 알고 없는 척 할까, 돌아가시라 할까 여러 생각이 들었지만 집에 신랑도 있고 시간도 흘렀으니 또 그러지 않으시겠지 하는 생각으로 문을 열어드렸거든요. 그런데 대뜸 들어오시자마자 저희 이름을 부르시며 도와달라고 하셨어요. 신랑은 그러면 그렇지 또 그 소리라며 듣지도 않을 기세로 나가라는 제스처를 했고요. 아니야, 그 소리 아니야. 나 다 말아먹게 생겼어. 전세금도 날리게 생겼다고. 나 좀 도와줘, 응? 시어머님 이야기는 그랬습니다. 아빠가 잘 되는 게 배 아팠고 조금이라도 나눠 쓰고 싶었는데 그게 뜻대로 안 돼서 너무 화가 났다고요. 그리고 아빠가 고시원을 인수했다는 말이 기억나서 매물을 찾고 전세금을 빼 투자를 했다 했습니다. 알아보니 고시원에 좀 더 큰 방 딸린 곳들이 있었고 그곳에서 숙식하며 관리하는 사람이 지내기도 한다 하셨죠. 집 전세금을 빼고 대출을 좀 더 받아 고시원을 인수하고 고시원비 나오는 걸로 이자와 원금 갚고
생활비도 거기서 쓰실 생각이었다 하셨습니다. 거기에서 더 나아가 저희 아빠처럼 대박 나면 아쉬운 소리 안 하고 싶다 하셨고요. 한나야, 네가 말 좀 해봐. 사돈어른 100개 넘는 고시원 인수해서 성공했다 하지 않았어? 그런데 그거 다 순뻥 같아. 반도 안 나가는데 어떻게 유지가 되냐고. 나 벌써 이자 5달이나 밀렸어. 원금 갚기는커녕 빚만 더 늘었다고. 나 좀 도와줘. 어? 아빠가 100개 고시원을 인수했다는 딱 그 부분만 듣고 정말 그 조건과 똑같은 일반 고시원 방 100개가 조금 넘는 곳을 인수하셨더라고요. 내부 시설에 대한 이야기도 얼핏 들었는데 쓰던 거 그대로 인수해서 별로 손도 안 보셨다 하셨어요. 운영한 지 8년 된 걸 인수했다는데 옛날 고시원 스타일로 방만 다닥다닥 붙어 있으면 창문도 없고 방도 비좁을 테고 시설들이 좋지 않을 거라는 게 눈에 보였습니다. 더군다나 가격도 가격이었어요. 아빠가 방 하나에 30만 원부터 시작한다는 소리에 시어머님도 30만 원으로 내놓으셨더라고요. 제가 알아본 걸론 시어머님이 하시는 고시원 같은 경우 싸면 17만 원 정도, 비싸도 20만 원 초반대를 형성하고 있다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시설은 생각 안 하고 돈 벌 욕심에 가격은 비싸게 받으니 당연히 나갈 리가 있나요. 그나마 역세권으로 역 앞에서 꼭 필요하신 분들이 이용하셔서 다행히 반 정도라도 채워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도 시어머님 하는 이야기 들어보면 투자 대비 이자값도 못 내는 건 맞는 것 같았어요. 샤워실이 구비되어 있는 곳도 아니더라도 사실 100실 넘는 고시원 자체가 가격대가 있거든요. 아빠 사업이 잘 되어 떨어지는 콩고물이라도 먹겠다는 심보만큼이나 어려운 고민에 빠졌습니다. 도와달라고 사정하는데 시어머님 성품을 워낙 잘하니까 마지못해 바짝 기는 것일 뿐 조금이라도 잘 되면 또 본성이 나올 테니까요. 그걸 왜 우리한테 도와달라고 해? 지난번 한나가 한 이야기 못 들었어? 엄마가 잘 돼도 엄마 덕볼 생각 없다는 이야기는 못 돼도 우리한테 손 벌리지 말라는 소리야. 사람이 욕심이 얼마나 과하면 평생 해보지도 않던 사업에 대뜸 투자를 해? 나 몰라. 엄마가 벌인 일이니까 엄마가 해결해. 우유였습니다. 신랑은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을 거라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생각보다 단호하게 말했어요. 사람 욕심이 얼마나 과하면 장인어른 잘 되는 꼴 보기 얼마나 싫었으면 그런 일을 아무것도 안 알아보고 저지르냐고 오히려 화가 많이 난 상태였죠. 워낙 꼼꼼한 성격이고 위험성을 가지는 것보다 안전한 투자를 선호하는 신랑 성격상 얼마나 화가 났을지 저는 대충 짐작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시어머님은 그런 신랑의 상태를 모르는 듯 도와달라고 거의 매달리다시피 했어요. 재성아, 그게 무슨 소리야? 내가 못하니까 도와달라는 거지. 내가 잘못했다. 남의도 탐내지 않을게. 내가 벌어 내가 쓸게. 나 좀 살려줘. 경매로 넘어가게 생겼다고. 도와줘 제발. 시어머님은 그렇게 돌아가시고 신랑하고 기나긴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 신랑은 연을 끊겠다 완강했는데 표정을 보면 마음이 편치 않아 보였어요. 그렇겠죠. 미우나 고우나 부모인데 말이에요. 잘 살고 무탈하다면 무소식이 희소식이라고 별 걱정 없겠지만 소식을 끊고 지내다 갑작스레 이렇게 큰 사고를 쳐서 왔으니 겉으론 덤덤한 척해도 속은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 고심 끝에 내린 결론은 정상궤도로만 돌려놓자였습니다. 어떻게 운영하는지 알려주고 정상으로 돌아온 후 지지고 볶든 시어머님 마음대로 하라는 거죠. 그래야 신랑도 더 이상 마음 쓰지 않을 것 같았거든요. 자기야, 나 생각해서 그렇게 말해주는 거 고마운데 네 마음 복잡하면 굳이 안 그래도 돼. 우리 엄마 잘 되면 또 잘 된다고 생색내고 딴소리 할 텐데 나 이제는 그 꼴 안 보고 싶어. 그래도 자기야, 같은 딴소리 한다 해도 잘 되고 딴소리가 망해가는 것보다 낫지 뭘 그래? 내 맘 편하자고 하는 거니까 우리 당분간만 고생합시다.
그렇게 시어머님 고시원은 내부 수리를 들어갔습니다. 방 2개 반을 하나로 터서 내부에 개별 샤워실을 만들었거든요. 물론 다 그렇게 만든 건 아니고 2층과 3층이 고시원이었는데 2층은 그대로 공용 화장실, 샤워실은 쓰는 구조로 뒀어요. 3층만 개별 형식으로 공사를 진행한 거죠. 다 바꾸기엔 100실 조금 넘는 방이 몇 개 안 남았거든요. 고시원은 방의 개수가 곧 수익으로 연결되는 구조로 전체 다 리모델링 하기엔 가격의 부담감도 있었습니다. 대신 2층 가구들만 새 것으로 교체했어요. 관리가 안 되던 곳이라 벽지나 침대 상태 모두 엉망이었거든요. 주방도 좀 넓게 터서 공용으로 주방을 사용할 수 있도록 꾸몄습니다. 가볍게 차 한 잔 마실 수 있도록 한 거죠. 젊은 연령층이 모이는 곳이라 토스트와 컵라면 정도만 두기로 했어요. 나머지는 시어머님이 관리하기 버겁다고 하셔서 기본적인 서비스만 제공하기로 했어요. 그리고 어머님이 수익이 덜 났던 부분도 청소를 사람 고용하셨더라고요. 아빠도 청소 고용하는 거 생각 안 하신 거 아닌데 알아보니 나가는 비용도 만만치 않고 외주로 돌리면 관리가 안 돼 직접 하신 거였어요. 그 부분을 시어머니께 알려드리자 고개를 끄덕이며 알겠다고 하셨죠. 청소도 신경 쓰고 리모델링으로 변신을 주고 리뉴얼 오픈을 한 지 이제 한 달이 조금 넘었어요. 다행히 70% 정도 방이 채워졌고 지금도 꾸준히 문의가 오고 있고요. 워낙 역세권으로 자리가 좋아서 가능했던 일이라 생각해요. 그리고 아빠에게 듣고 배웠던 것처럼 제가 실제 해보게 되니까 신기한 점도 있었습니다. 재밌기도 했고요. 지금은 시어머님이 달라지셨는지 방 계약하는 사람이 생길 때마다 전화 주셔서 고맙다. 오늘도 계약했다. 싱글벙글 말씀해 주셔요. 신랑은 이제 그만 신경 쓰라고 수고했다 말하는데 내심 기분 좋아하는 게 눈에 보여요. 저도 이제 시어머님 일에서 손 떼려고요. 고시원 운영해보라는 아빠 말은 감사하지만 전 오히려 상담하고 일 진행하는 일이 더 적성에 맞는 것 같아 생각 들었답니다. 이번 기회에 하고 싶은 게 생겨서 공부도 시작하고 열심히 할 생각이에요. 속상한 일도 있었고 고구마 100개 먹은 것 같기도 하고 어이없었지만 그래도 지금 행복하니 된 거다. 그렇게 생각하려 합니다. 시어머니가 또 난리치면 어쩌려 그러냐고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덧붙이자면 그건 그때 가서 생각하려고요. 다가오지 않은 일에 고민하고 걱정하기보단 오늘을 행복하게 살기로 했거든요. 이만 마무리할게요. 긴 사연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청취자분들도 오늘 하루 행복하세요.